이 로또 당첨금. 만수가 잠시 말을 멈춘 순간 자식들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다. 아버지, 설마 정말이에요? 만수의 단호한 선언에 거실이 얼어붙었고 영숙은 자식들 보란 듯이 로또 종이를 찢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재훈이가 먼저 말했다. 대신에 이 돈으로 뜻깊은 일을 할 생각이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쓸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경기도 구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낡은 연립주택단지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걱거리는 계단, 그리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생활의 냄새가 이곳만의 정겨움을 만들어냅니다. 여름이면 각 집마다 내놓은 화분들이 골목을 더욱 싱그럽게 만들고, 겨울이면 연탄 냄새와 함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곳 3층 302호에 박만수와 최영숙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만수는 올해 68, 영숙이는 65입니다. 두 사람은 30년 전 이 집으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죠. 벽지도 몇 번 갈아붙이고 작은 수리들도 직접 하면서 이 집을 보금자리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영숙이가 작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말합니다. 햇살이 하얀 이불을 비추고 있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경제면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그의 아침 일과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씨에는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데. 하지만 두 사람의 하루 일과는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만수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7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행히 옆동에 있는 작은 원룸 하나를 임대로 주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까지 계산하면 한 달 살림살이가 빠듯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계란 한 판이 벌써 3,000원이나 해요. 영숙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면서 한숨을 쉽니다. 예전에는 2,000원이면 충분했는데 말입니다. 만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우리 건강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두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영숙이가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습니다. 만수는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고 술도 명절 때나 조금 마실 뿐입니다. 그나마 작은 사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매주 토요일마다 사는 로또 한 장입니다. 참, 오늘 마트 가면서 로또 사야겠어요. 만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동네 슈퍼에 들러서 로또 용지 한 장을 삽니다. 항상 같은 번호를 찍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생년월일, 그리고 세 자식들의 생년월일을 조합해서 만든 번호입니다. 7, 15, 23, 29, 35, 41. 이 6개 숫자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계란이라도 하나 더 사지 그래요. 영숙이가 핀잔을 주지만 목소리에는 정이 묻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0원이면 한 달에 4,000원, 1년이면 5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갑니다. 하지만 남편의 소소한 즐거움을 뺏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인생 바꿔주겠어? 그냥 재미지, 재미. 만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말입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새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전화가 왔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인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각자 바쁜 생활에 치여서 부모님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 재훈이는 42입니다. 몇 년 전 치킨집 사업을 했다가 크게 망해서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비용, 재료비까지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장사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죠.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데리고 전셋집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둘째 미정이는 39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신통치 않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를 파는 동네 분식집인데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학생 딸 둘을 키우느라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늘 부족한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큰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막내 진우는 35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와 함께 자신들의 생활에만 신경 쓰느라 부모님께는 무심한 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주말에도 바쁘고 명절이나 생일 때 형식적으로 안부 인사를 할 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식의 짧은 전화 통화가 전부입니다. 애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영숙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억지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져 갔죠. 명절 때도 몇 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가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뜸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뭐. 만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혼자 참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도 참고 치과 치료가 필요해도 미뤄두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만수는 평소처럼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동네 어른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바둑 한 판씩 두는 것이 그의 소일거리입니다. 박 형님, 오늘도 운동 나오셨네요. 그러게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의 활력소가 됩니다. 저녁 무렵 슈퍼에 들러서 로또 용지를 한 장 샀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이번엔 꼭 당첨되실 거예요. 슈퍼 사장은 늘 하는 인사를 건넵니다. 가끔 3등이나 4등에 당첨되어서 몇만 원씩 타기도 했지만 그것도 운이 좋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로또 용지를 거실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추첨일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았으니까요. 영숙이가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만수는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들이 연일 이어집니다. 우리야 뭐 더 줄일 게 있겠어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화요일 저녁 만수는 평소처럼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로또 번호 나온대요. 만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또 꽝이겠죠 뭐. 하지만 습관처럼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이미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례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7번. 첫 번째 번호가 나왔습니다. 만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7번이네. 15번. 두 번째 번호까지 맞았습니다. 영숙이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3번. 세 번째 번호도 일치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29번. 네 번째 번호까지 맞았을 때 만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영숙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번. 다섯 번째 번호까지 맞았을 때 두 사람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번호만 맞으면 1등이었습니다. 41번. 마지막 번호가 발표되는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인가요?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 15, 23, 29, 35, 41. 숫자들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확인했을 때 그들이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15억. 15억이에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죠? 영숙이가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며 말했습니다. 만수도 로또 용지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대한 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특히 애들한테는. 만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왜요? 좋은 일인데요. 영숙이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가 생각해봐. 애들이 이 소식 들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각자 힘든데 이런 큰돈 이야기가 나오면.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숙이도 남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의 걱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돈 문제는 가족 관계까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며칠만 우리끼리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만수가 로또 용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15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애들 빚을 갚아줄 수도 있고 미정이 가게도 도와줄 수 있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혹시 애들이 변하는 건 아닐까?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병원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기쁨과 함께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애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정말 말하지 않는 게 나을까?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시장에 갔을 때도, 만수가 공원에서 바둑을 둘 때도 머릿속은 온통 로또 생각뿐이었습니다. 박 형님, 오늘 표정이 이상하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바둑 상대방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티가 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서 평소보다 비싼 고기를 사려다가 깜짝 놀라며 손을 거뒀습니다. 아직 당첨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뭐라는 거야? 자신의 행동이 이상해 보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이 그들의 당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또 판매점에서는 당첨 번호와 판매 내역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사장은 신이 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단골 박만수 씨가 1등 당첨됐어. 정말요? 와, 15억이잖아요. 사장의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도 평소와 똑같았거든요.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오래 비밀로 남을 리 없었습니다. 동네는 좁고 사람들의 입은 가벼웠습니다. 슈퍼 사장의 아내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말했고 그 아주머니는 또 다른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만수 씨네가 로또 1등 당첨됐대요. 정말요? 15억이요? 네, 슈퍼 사장이 확인했다고 해요. 이런 대화가 곳곳에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동네 할아버지가 하루아침에 15억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온 동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결국 박만수의 세 자식들의 귀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재훈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야, 너 아버지가 로또 당첨됐다며? 15억. 재훈이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둘째 미정이는 분식집에서 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장님, 아버님이 로또 대박 나셨다면서요? 미정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막내 진호는 회사 동료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 로또 됐다며? 부럽다. 세 자식들은 각각 다른 경로로 소식을 들었지만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이틀 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만수와 영숙이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재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하고 오는데 오늘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만수와 영숙이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마 벌써 알았을까? 문을 열자 재훈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바로 온 듯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로또 당첨됐다는 게? 재훈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뭘 당첨됐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지만 재훈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15억 당첨됐다면서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미정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지도 않은 채로 분식집에서 바로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미정이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로또 됐어요? 진짜예요? 영숙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애들아, 일단 앉아라. 진정하고. 하지만 두 자식은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 걱정 없겠네요.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미정이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애들 학원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어요. 가게도 좀 더 크게 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결국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 맞다. 로또에 당첨되긴 했다. 만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와, 재훈이와 미정이가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재훈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빚 3천만 원 다 갚을 수 있겠네요. 미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도 되겠어요. 그때 막내 진호까지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듯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호는 다른 형제들보다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요. 이제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좁은 거실이 갑자기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와 영숙이는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첨금은 언제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눌 건가요? 재훈이의 말에 다른 두 형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정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좀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진호는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15억이면 세금 내고 나면 12억 정도 남을 텐데 우리 삼남매가 나눠 가져도 충분하잖아요. 진호의 말에 재훈이와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네.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서운했습니다. 애들아,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아직 당첨금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나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하지만 자식들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현장에서 일해도 빚만 늘어가고 애는 고등학생인데 용돈도 제대로 못 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재훈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식집 장사도 안 되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큰애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미정이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이런 큰돈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투자도 하고 재산 관리도 하고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던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자식들이 돈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씁쓸했습니다.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돈 계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재훈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가족끼리 도와가며 사는 게 맞잖아요. 그동안 부모님이 고생하신 것도 다 우리 때문 아니에요? 미정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부모님도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우리도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고요. 진호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아버지, 15억을 다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적당히 나눠서 우리 형제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오히려 부모님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자식들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뭔가 불편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였는데 지금은 15억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아, 만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하지만 자식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 상황이 정말 급해요. 미정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빨리 정리해서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진호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당장 복권 사무소 가서 당첨금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분배하면 돼요.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의 기대감과 간절함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만수와 영숙이는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자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차라도 한잔하자. 영숙이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식들은 기다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특히 재훈이는 초조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번 달 말까지 이자를 못 갚으면 집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저도 임대료 3개월째 밀렸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통보했는데 다른 데 갈 보증금도 없어요. 미정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막막했는데 이렇게 희망이 생겼잖아요. 진호는 좀 더 차분하게 접근했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참에 우리 가족 모두 새 출발하는 게 어때요? 영숙이가 차를 가져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너희들이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려와서 돈 얘기부터 하면. 하지만 영숙이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재훈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소에 연락 안 한 건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가족끼리 도와가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재훈이의 말에는 약간의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들 사이에서 미묘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이가 재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래도 혼자만 힘들지 저는 애들까지 있잖아요.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발끈했습니다. 뭐, 나 혼자만 힘들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빚만 늘어가는데. 재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호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이렇게 싸우면 뭐해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느냐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호의 말투에도 계산적인 면이 드러났습니다. 미정이는 진호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잖아. 우리처럼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심정을 알겠어? 미정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진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누나, 나도 결혼해서 집도 사야 하고 애 낳으면 돈 더 들어가는데 뭐가 여유로워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께 용돈도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저예요. 재훈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용돈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는 거야? 나도 형편이 되면 더 드리고 싶었어. 재훈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제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우리 상황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절박해요. 애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미정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훈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만 좀 도와주세요. 다른 형제들은 나중에 생각하시더라도 저는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집을 잃을 수 있어요. 재훈이는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진호는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15억을 3명이 나누면 1명당 4억씩인데 그 정도면 다들 빚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3억 정도 남기시면 충분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고요. 만수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제대로 안 하던 자식들이 돈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이런 식으로 구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 말 듣고 있냐?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각자의 주장만 펼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자신의 빚 문제를, 미정이는 아이들 교육비를, 진호는 합리적인 분배 방안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이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자식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재훈이가 미정이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야, 미정아. 내가 뭐 그렇게 급해? 나는 정말 다음 주에 법원 경매 들어간다고. 재훈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미정이도 지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오빠는 어른 혼자잖아요. 저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는지 알아요? 미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진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형, 누나, 이렇게 싸우는 모습 부모님이 보고 계세요. 이래서 가족끼리 돈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진호의 말에도 자기 합리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진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회사 다닌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재훈이는 진호에게 다가서려고 했습니다. 미정이도 진호를 비난했습니다. 진호야, 너는 아직 애도 없으면서 무슨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겠어? 입 다물고 있어. 미정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때 만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만수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다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습니다. 재훈이와 미정이는 서로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이 더 어렵다고 주장했고, 진호는 자신이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숙은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해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애들아, 제발 그만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평생 키워온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만수의 분노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거실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쾅! 찻잔들이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거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 닥쳐라. 만수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들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온화했던 아버지에게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 맞나? 만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돈 소식 듣자마자 달려와서 서로 물어뜯는 꼴이 뭐냐?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냐? 재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만수는 재훈이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니라고? 지금까지 뭘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인사 한 통화도 제대로 안 하던 놈들이 돈 소식 듣자마자 벌떼처럼 몰려와서 나눠달라고? 만수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아버지가 그냥 돈주머니로 보이냐? 영숙이는 남편의 분노에 놀라며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애들도 힘드니까. 하지만 만수는 멈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당신도 이 꼴을 보고도 애들 편을 들 거야?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평소에 연락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정말 바빴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서. 하지만 만수는 미정이의 변명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절박하다고? 그럼 평소에는 왜 절박하지 않았어?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왜 절박하지 않았냐고. 만수의 목소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로또 당첨됐다는 소문 듣고서야 절박해진 거 아니냐? 진호가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나름대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지만 만수는 진호의 말도 끊어버렸습니다. 생각한다고? 언제 생각했어? 명절 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게 생각하는 거야? 만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라. 밤낮 없이 일해서 너희들 뒷바라지 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돈 때문에 너희들을 차별했나? 한 명이라도 포기한 적이 있나? 재훈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하게 해준다고? 돈으로 편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는 왜 편하게 안 해줬어? 만수의 질문에 재훈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였잖아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럼 전화 한 통화하는 것도 형편이 안 되던 거야? 안부 한 번 묻는 것도 돈이 들던 거야? 만수의 말에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남편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맞아, 얘들아. 엄마도 서운했어.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만 만수는 미정이의 눈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하면 뭐해? 돈 소식 듣고서야 부모 생각이 났다는 거 아니야? 만수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부모는 없고 돈만 있는 거야. 진호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각자 생활이 힘들어서. 하지만 만수는 진호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생활이 힘들면 혼자 해결해야지. 왜 부모한테 손 벌리고 있어? 특히 너 진호야. 만수가 막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사 다닌다면서 그동안 뭐 했어? 형이랑 누나가 이렇게 힘든 줄 알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지금 와서 같이 나눠 가지자고. 진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형편이.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형과 누나를 도울 여유는 있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만수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너희들이 가족이야? 형제야? 돈 앞에서 서로 물어뜯고 부모는 돈줄로만 생각하는 게 가족이야? 만수는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재훈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급해서. 하지만 만수는 재훈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급해? 그럼 지금까지는 급하지 않았던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비 아껴가며 사는 것도 급하지 않았고 무릎 아파도 참는 것도 급하지 않았어? 만수의 말에 재훈이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어서. 하지만 만수는 미정이의 말도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효도? 돈으로 하는 게 효도야? 그럼 지금까지는 효도 안 한 거네? 만수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효도가 그거야? 부모한테서 돈 받아가는 게? 영숙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영숙이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만 와서 밥 먹고 가고 평상시에는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돈 소식 듣자마자 이렇게 달려와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영숙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의 절박함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뒤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아버지가 죽어서도 유산만 남기면 되는 존재인가 보구나. 만수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돈만 보고 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만수는 현관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얼씬도 하지 마.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정말로 자신들을 내쫓으려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설마 정말.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가 아니야. 정말이야. 만수는 현관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돈 때문에 미쳐버린 놈들하고는 한 집에 있을 수 없어. 당장 나가라. 만수의 마지막 선언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자식들은 아버지의 분노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버지가 자신들을 집에서 내쫓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저희를 내쫓으시는 겁니까? 재훈이의 얼굴에는
당황과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화는 내더라도 결국에는 자식들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가라. 만수는 현관문을 더 넓게 열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돈만 밝히는 놈들 보기도 싫어. 만수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미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아빠 좀 말려줘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미정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식들을 감싸주었겠지만 오늘 본 모습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미정아,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엄마도 마음이 너무 아파.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가 마지막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 보려 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좀 성급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하지만 만수는 진호의 말을 듣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급했다고? 성급한 게 아니야. 만수는 진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애들 본성이 드러난 거야. 평소에 숨겨뒀던 게 돈 앞에서 다 나온 거라고. 만수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식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훈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재훈이의 절규에도 만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회? 얘들한테 기회를 몇 번 줬는데? 만수는 재훈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기회를 줬는데 얘들이 한 게 뭐야? 부모 얼굴 보기도 싫어하면서 돈 소식 듣자마자 달려오는 게 얘들이야. 미정이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현실에 찌들어서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하지만 미정이의 사과도 만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현실에 찌들었다고? 그럼 부모는 현실에 안 찌들었다는 거야? 만수는 미정이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병원비 걱정하고 생활비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는 않았잖아. 영숙이도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면서 살았는지 알아? 아픈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얘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수의 분노는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진호가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평소에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갈라서면. 하지만 만수는 진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고 했지? 만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면 평소에 가족답게 지냈어야지. 돈 소식 듣고서야 가족 생각하는 게 어디 가족이야? 재훈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겁니까? 정말로요? 재훈이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재훈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게 버린 게 아니고 뭐야? 만수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빠,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요. 제발.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만수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서 받고 싶어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어. 그걸 오늘 확실히 알았다. 영숙이도 눈물을 훔치며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너무 실망했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영숙이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의 진심보다는 욕심이 앞섰고 그 결과가 이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나가라.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앞으로 내 얼굴 보지도 말아라.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훈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지만 만수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더 넓게 열어젖혔습니다.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미정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재훈이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진호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 만수의 마지막 고함에 자식들은 마지못해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미정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하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자식들이 집을 나서자 만수는 곧바로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영숙이의 목소리는 후회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대신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숙아, 내가 너무 심했나? 만수의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가 맞아요. 영숙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실망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영숙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쫓겨난 세 자식들은 골목길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훈이는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미정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신 건가? 미정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진호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오늘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진호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재훈이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15억이라는 돈 앞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재훈이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부모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미정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골목길에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 쓸쓸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한 가족이 하루 만에 이렇게 흩어져 버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만수와 영숙이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5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가져온 행복보다는 가족이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을 내쫓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와 영숙이는 말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그날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걸까요?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들을 집에서 내쫓은 것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우리 애들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자식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 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이가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15억이라는 숫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로또 용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이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아. 오히려 불행만 가져온 것 같아. 만수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생 벌지 못할 큰 돈인데. 영숙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만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또 찾아올 거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고. 만수는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재훈이는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말했습니다. 재훈아, 아버지 말 안 들렸나?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말라고 했잖아.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재훈이는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영숙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게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한 번만 들어보게 해주세요. 영숙이가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이는 두 분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 뭐하러 온 거냐? 만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또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지? 만수의 말에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돈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재훈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아, 정말 돈 얘기 아니야? 영숙이도 아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훈이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부모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돈만 생각했는지. 재훈이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재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깨달았다는 거냐? 만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재훈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때 미정이도 찾아왔습니다. 재훈이와 마찬가지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 미정이는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숙이가 미정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들어와.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있었지만 모성애가 앞섰습니다. 미정이는 들어와서 재훈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미정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도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지? 만수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냥 용서받고 싶어서 왔어요. 마지막으로 진호도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호도 다른 형제들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모이자 거실의 분위기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하나 결심한 게 있어. 식탁으로 다들 모여봐.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로또 당첨금.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돈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옆에 있던 영숙은 자식들 보란 듯이 로또 종이를 찢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이번에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미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옳으십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만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신에 이 돈으로 뜻깊은 일을 할 생각이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쓸 거야. 만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영숙이도 남편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영숙이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결정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족을 이렇게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저희도 응원할게요. 미정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학회 설립하시면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진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얘들아, 정말 마음이 바뀐 거지? 나중에 또 돈 얘기하는 건 아니지? 세 자식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자식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정말 기뻐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만수는 아직도 신중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와라. 평상시에 안부도 묻고 가족다운 가족이 되자.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는 가족의 사랑과 정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만수와 영숙은 로또 당첨금을 받아서
희망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12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6억 원은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여보, 오늘 첫 장학금 전달식이에요. 영숙이가 새로 산 정장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긴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만수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만수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열리는 구청 대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될 20명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만수와 영숙이는 이런 관심에 놀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박만수 선생님 부부의 선행이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큰 돈을 갖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있는 세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미정이, 진호가 앞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이 돈의 절반을 우리보다 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만수의 말에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이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힘들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 중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학생들을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말을 듣자 만수와 영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보람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으신 박만수 선생님 부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진행자의 말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식당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재훈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희도 부끄럽고 반성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재훈이는 실제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도 요즘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주말마다 독거노인분들께 밑반찬 나눠드리는 일을 해요. 미정이의 얼굴은 석 달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분식집 장사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미정이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형과 누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형 빚 갚는 것도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누나 가게 일도 주말에 가서 돕고요. 진호는 이제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이가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정말 기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게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이야. 영숙이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려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 만수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희를 혼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재훈이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미정이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저희를 위해서 그러신 거더라고요. 진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보다는 가족 욕심보다는 나눔이 더 소중하다는 거요. 그때 식당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6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오늘 있었던 장학금 전달식 장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리가 뉴스에 나왔네요. 영숙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만수와 영숙이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 부부는 당첨금의 절반인 6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면서도 나머지 절반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자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런 합리적인 기부 방식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세요. 재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전액 다 기부하시는 것보다 절반씩 나눠서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 같아요. 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노후 준비는 해야 하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고 말이야. 영숙이도 동감했습니다. 맞아요. 6억으로 우리 노후는 충분히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나머지 6억으로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미정이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 관리하시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세요. 그래야 더 오래 건강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우실 수 있잖아요. 진우도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선행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서 사세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와 영숙이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영숙이가 지나온 일들을 돌이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로또 당첨되었을 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이 힘들어졌잖아. 그런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만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애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주말에는 찾아와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영숙이는 변화된 자식들을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6억이면 우리 노후에 충분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끔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곳도 구경 다니면서 살아요. 만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했죠?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잘했어.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돈의 절반을 나눠주면서도 우리 노후도 챙기고 애들도 깨우치게 하고.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게 가장 큰 소득이에요. 영숙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1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얻었을 때보다 그 돈을 현명하게 나눈 지금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도 자신들의 미래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희망 장학회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수와 영숙이 부부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선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